해외 ETF는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사시면 세금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데, 국내 ETF는 여기서 사시면 원래 세금 안 낼 거를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사실 때는 국내 ETF는 사지 마셔라.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던 ETF 말고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연금저축 펀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은행에서 하는 신탁은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뭐다? 한 70% 이상이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한 15% 이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연금저축 펀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이라든지 펀드에 연계되어서 실적 배당 연동형으로서 내 연금액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연금저축 펀드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죠. 연금저축 보험은 일반적으로 공시이율을 주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요즘에 낮아서 그걸로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적으로 연금을 운영하시는 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4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50대에 한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고요.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가 400만 원까지 되니까 400만 원까지 납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를 다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400만 원이 세액공제니까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데 왜 여기다 넣어놓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연금저축펀드는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없지만 ETF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ETF가 뭐예요? 주가지수 연계 펀드인데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국내 ETF를 사시든 해외 ETF를 사시든 어떤 게 수익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ETF를 사시건 해외 ETF를 사시건 생각 없이 사다가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역으로 말하면 생각 있게 사면 세금적으로 꽤 큰 혜택을 보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드리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보시는 거죠.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펀드, 자, 세액공제 되는 얘는 소득 기준에 따라 연소득이 5,500만 원, 근로자의 경우에 5,500만 원, 사업자의 경우에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5%가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상이 된다면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제 세액공제율이 조금 달라요. 소득에 따라서. 1,400만 원에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들을 납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납입을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분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서 13.2% 정도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 근데 해지를 해. 해지를 하면 얼마의 세금을 토해내요? 16.5% 세금 토해내요. 근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6.5%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해지를 해. 그럼 똑같이 16.5%로 토해내는데 13.2%로 받으신 분도 해지를 하면 16.5%로 토해낸다. 이런 디메리트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ETF 매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국내 ETF나 해외 ETF나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 거래라든지 국내 ETF 매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주식에 관련된 세금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내 ETF,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해외 주식은 어때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매해서 사고 팔 때는 15.4%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사시면 국내 ETF도 어차피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을 팔지도 않았으니까 내지 않는 거죠. 해외 ETF는 이 15.4%의 세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게 되면, 물론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건 연금으로 받을 거잖아요. 연금으로 받았을 때 중도 해지하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연금으로 받을 때 뭐 어떤 세금을 떼요? 연금소득세라는 걸 떼죠. 나이에 따라서 5.5%로 떼다가 4.4%로 떼다가 3.3%로 줄어들고, 이렇게 과세 절감의 효과까지 오는 건데, 해외 ETF를 샀다가 팔진 않았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미 팔면서 받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15.4%를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떼겠다고 하니까 세금이 줄어들었죠. 훨씬 더 많이 줄어든 효과를 가져오시는 거고,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나중으로 과세 이연하는 효과까지도 가져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ETF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사시면 세금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데, 국내 ETF는 여기서 사시면 원래 세금 안 낼 거를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사실 때는 국내 ETF는 사지 마셔라. 오히려 해외 ETF를 사셔서 좀 수익을 노리셔라. 세금 절약까지도 노리시는 게 좋겠다. 그럼 국내 ETF는 어디서 사느냐? 연금저축 펀드 밖에 증권계좌에서 사시는 게 낫죠. 거기 사시면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를 매매 가능하신데, ETF를 사실 때는 해외 ETF로 사시는 게 절세 효과에 아주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ETF만 매매를 하시던가, 국내 주식이라든지 국내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연금 목적이라면 아까 4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여기 대해서 해외 ETF를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고, 1,4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납입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연금으로 받겠다 이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ETF를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거래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금 목적이라면 이 부분을 좀 줄이시고, 사실 비과세되는 연금 쪽으로 이걸 투자를 하시는 게 연금에서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의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비과세연금 이쪽으로 이 돈을 납입하시는 금액들을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국내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를 매매하실 거면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금적인 효과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만약에 국내 ETF를 하실 거라면 일반 계좌에서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00-0456 40-60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